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지금 전 세계에서 다 파병에 반대하고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안철수는 우리나라 파병하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안철수. 파병에 소극적으로 만약에 대응을 하게 되면 이는 경제 통상 분야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 참여를 조건으로 안보 전략 자산 확보의 기회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진짜. 너가 용감하게 너가 가라고 철모 쓰고 가 너가 전환길이랑 같이 가면 되겠네. 예. 그 김현태랑 같이 가. 그렇지. 예. 지금 아니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말을 저런 식으로 함부로 하면 됩니까? 자, 예, 전쟁 이야기는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국내로 좀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 전문가 세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자, 먼저 검사님 나와주셨는데요. 김용남 검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김용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없어요. 아니 근데 그 별일이 없어서 문제지 뭐. 아니 그 선거철인데 우리 의원님과 관련된 뉴스는 지금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출마를 안 하니까.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출마를. 선거 난 진짜 그 당내 경선 참여한 것까지 따지면 내가 한 8번쯤 출마했다. 8번 출마하셨는데 예, 예. 한 번 됐어요? 네. 왜 웃어? 아니 이거는 칼을 아니, 찔러서 돌리는. 아니 네. 이지은 위원장은 아직 한 번도 안 됐잖아. 그럼 저는 번도. 100% 떨어졌죠. 100%. 한 번에서 한 번 떨어졌죠. 그런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야? 힘내세요. 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 개혁 수기 과정에서 매불쇼와 함께 해주셨던 두 분이 나와 주셨습니다. 예. 먼저 박은정 의원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박은정입니다. 네, 매불쇼 안녕하세요. 수기 과정을 네. 수기장을 마련해 주셔서 네. 78년 검찰청의 역사를 마감하고 네, 예. 새로운 공소청으로 이제 출범하는 역사적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매불쇼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 얘기하면 또 조불쇼 얘기 듣겠습니다만 진짜 소중하다는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매불쇼에서 진짜 고생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이지은 대변인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얼마 전부터 숙면을 취하고 있는 이지은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매불쇼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그 덕분에 많은 분들이 또 양쪽의 의견을 다 듣고 네, 또 저는 고민을 굉장히 할 수 있는 소중했습니다. 네, 네.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조상우 보좌관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씀도 네. 전해드립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다루기에 앞서서 요 얘기 짧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은 없습니다만 작년 11월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 재판정에서 이제 소란 피워가지고 네. 감치 선고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하상은 이제 감치가 됐는데 권우현 변호사는 나타나질 않아가지고 네. 아직까지 감치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법원 행정처가 법정 모욕으로 권우현을 고발을 했어요. 그거를 이제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일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이 법정 모욕죄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이 죄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래요? 짧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형법 제 138조 법정 모욕은요.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소동을 부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일을 너무 키웠어 권우현 네.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우리 검사님? 법정 모욕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기소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은 이제 감치 명령으로 뭐 15일 감치 뭐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고 네. 아주 과거에 보면 1980년대의 시국 사건과 관련해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법정에서 이제 여러 사람이 소리를 치거나 그 항의를 할 때 그거를 법정 모독으로 해서 옛날에 있었는데
그 권 변호사라는 사람이 약간은 변호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네. 이 감치 명령이 아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국에는 기소가 돼서 정식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겠죠. 소동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어떤 그 물리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느냐. 권호연 변호사하고 그 누구지 또 한 사람 이하상. 이하상. 이하상 변호사의 그 사람 행동을 감시됐고. 예. 뭐 하여튼 발부 여부부터 좀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발 한 대가 대법원이라서 야 이거는 영장을 발부 안 할 수가 있을까 싶어. 고발을 나오는데. 대법에서 했어. 예, 예. 네. 아니 근데 본인한테 아무런 이득도 안 되는데 안 되죠. 너무 과하게 했어. 일을 너무 많이 키웠고. 맞아요. 근데 지금 내일이 영장실질심사더라고요. 네. 내일도 혹시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영장이 그러면 발부되죠. 예, 심사 없이 그냥 아. 발부될 수 있죠. 아, 진짜 그 도망가 자체가 이제 버려가지고. 사유가 돼버리는 거군요. 그다음에 이제 가서 잡아오게 됩니다. 네. 집행의 알겠습니다. 문제만 남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윤석열 얘기가 나왔으니까 짧게 윤석열이 얘기를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안 다뤘는데 네. 지금 이제 수감된 상태인데 그렇죠. 와 거기 안에서 입맛이 엄청 도나봐. 아니 진짜로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어. 그 유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요. 네.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본인이 아마 최근에 그 직원 교도관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제 들은 내용이라고 네네. 하면서 지금 네. 윤석열이 서울구치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 커피를 좀 더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식이 좀 부실하다. 사 먹어. 야 돈 많이 받았잖아, 야, 영치금. 영치금으로 이게 1등 했어요. 어, 1등 했잖아. 사 먹어. 그러니까요. 이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좀 더 달라고. 입맛이 확 도나봐 지금. 건강해졌네. 아,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도관들 사이에서 식탐이 굉장히 강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그건 맞지.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교도관들도 윤석열하고 면담 자체를 좀 꺼려한다. 아, 왜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면담하면 그런 얘기만 하니까. 너무 민원을 많이 네. 제기해서 꺼려한다는 얘기까지. 자꾸 먹는 거 달라고 하니까. 왜 근데- 자꾸 교도관한테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구치소 내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사식이라는 게 좀 한정돼 있잖아요. 네. 사실은 뭐 종류가 네,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저 양념치킨 이런 거 먹는 건 아니고 거기 뭐 김, 깻잎 뭐 주로 반찬류가 많아요. 반찬류를 이제 사식으로 사 먹을 수 있는 건데 그거 갖고 양이 안 차는 모양이죠. 과자 같은 거는 없나 봐요. 과자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 그 과자를 가끔 그 이른바 범털들 수용되는 방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사실 그 방에 있는 거잖아. 독거방에, 네. 독실에. 네. 근데 그 전에 한때 서울구치소 내에서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명쯤 구속돼 있었다는 얘기지. 정치인들이. 근데 원내 대표.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원내 총무도 뽑고 옛날 표현대로. 근데 그때 이제 막내가 부식 담당이었다고 그러더라고. 부식 담당이라 이제 체육 시간이 운동 시간이 1시간 주어지는데 그때 범털들이 그때 이제 운동 나가기 뭐 날이 덥거나 그러면 운동 안 나가고 거기 모여서 이렇게 과자 같은 거를 많이 먹었는데 그때 이제 막내 정치인이 그 과자를 조달하는 책임자였다고 그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개판이네. 같이 근무했던 교도관한테. 개판이야. 이거 진짜 들어가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뭐 그렇게 행복해? 아니 그리고 교도관들이 그 면담을 하기 싫어한다는 게 단지 나 뭐 커피 좀 더 달라 나는 이거 먹고 싶다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면담을 싫어한다기보다는 네. 제가 볼 땐 여기 약간 생략돼 있는 게 아마 짜증을 내고 하지 그런 거 않았을까. 하겠죠. 그렇죠. 고압적으로. 네, 고압적으로 하지 네.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 사람 평생 검사를 했었던 사람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은 교도관들을 이제 자기가 이렇게 좀 부릴 수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뭐 연어술 파티 이런 경우에도 누구 피고인을 데리고 와라 데리고 가라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거기에서 그
구치소에 있으면서 체포할 때도 본인이 속옷 입고 난동을 부리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대통령이야가 아니라 나는 검사야. 내가 검사 출신이야라고 맞아. 얘기를 그때도 했잖아요. 검사를 내세웠어. 네, 내가 검사인데라고 하면서 어. 이 교도관들을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 네. 짜증을 내지 않았을까. 이거 혹시 지금 서울구치소 내에서 제철 음식 내놔라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요새 뭐 진짜. 요새 무슨 철인데 시기로 볼 때 봄도다리 쑥국 이런 거 먹어줘야 될 텐데. 제발. 아, 요거는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그럼요. 하면 안 되지. 자, 시간이 없어서 검찰 개혁 이슈로 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정청 협의안이 완성이 됐고요. 19일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꾸만 댓글에 이 뭐가 바뀌었냐고 뭐가 바뀌어서 호들갑이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소청법, 중수청법에 대한 평가를 간단하게 한 대목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나경원님의 평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 개혁 교통정리 상황을 발표했다. 결국 민주당 내 강경파의 주장이 거의 그대로 승리했다. 됐죠? 네.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 그거 깔끔합니다.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많이 바뀌었다는 거고 예. 지금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수기하면서 치열했던 시기에는 대한민국 언론은 조용했어요. 아, 예. 맞아요. 지금 근데 엄청 시끄러워졌어. 조선일보 난리 지금 났어. 난리 났어. 언론은 지금 난리 났다잉. 네. 그만큼 이제 검찰 권력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는 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좀 살펴볼까 하는데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예요. 예. 뭐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첫 번째가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그리고 수사 개입 이런 관련 조항들은 그냥 다 삭제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네. 검사의 특권적 지위, 신분 보장 이런 것들 다 삭제됐다. 요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공소청법부터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 의원님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체육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꼼꼼하게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다리를 전부 다 거의 다 차단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공소청법 개정한 부분을 좀 올려주시면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우리가 개혁을 왜 하려고 했죠? 윤석열, 한동훈 검사 같은 검사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렇죠.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수사로 검사들이 정치 수사하고 선택적 수사하고 사건 남용하는 부분을 차단시켰다. 그래서 이 법으로 더 이상 그런 검사가 나오지 않는 전제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수사 기소 분리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에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나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정부에서 당정 협의안이라고 했던 그 정부안에는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검사가 지휘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맞아.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장 지휘를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영장 청구에 관해서만 검사가 그 영장에 대해서 청구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청구와 기각 여부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영장 지휘를 할 수 있게 되면 영장해 이렇게 수사 지휘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잠깐 우리가 많이 다뤘던 얘기인데 예. 원래는 영장 청구 그리고 집행. 중간에 점을 찍어서 중간에 점 찍고 집행 지휘 이렇게 돼 그랬습니다. 있었어요. 그래서 예. 이게 지금 이상하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 다시 말해 영장 관련해 가지고는 수사기관이 신청을 해야 검찰에서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요거 이제 청구할 때부터 야 수사기관 너네 요거 빨리 영장 신청해. 요런 지휘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는 못 하고 예. 이제 뭐 올라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장을 신청해 오면 영장에 대해서 검토하고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미흡하면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 가지고 반려해서 기각해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래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슬그머니 저렇게 영장 청구 지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이번에 넣어놓은 것을 오케이. 없앴다. 알겠습니다. 아, 이건 네. 알겠고요. 하나만 더 넣으면 그거는 조금 처음에 잘못된 해석 같은데. 근데 그게 오해의 소지가 단정적으로 오해의 얘기한 소지가 적은 있었던 거죠. 없고 네. 그렇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네. 우려 제기였지
근데 네. 그게 이제 영장 신청 지위 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해석 예, 맞아요. 예. 충분한데 예, 맞아요. 네. 영장 청구 집행 지위를 앞에 청구와 연관해서 붙이더라도 네. 왜냐하면 경찰이나 특사경에서 할 수 있는 건 신청. 영장 예, 청구가 맞아요. 아니라 네네. 신청이기 때문에 예, 맞아요. 그렇게 검사님 해석될 그런 얘기 가능성- 했었어. 아, 그래?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막 또 예를 들어서 한동훈처럼 뭐뭐 등을 또 자기식대로 해석해갖고 넓히고 하면 골치 아플 것 같다. 이런 우려는 좀 불식시키고 가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거를 이제 불식했다 정도로만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지위라는 표현 자체를 다 빼가지고요.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그냥 그렇게 썼습니다. 네. 그리고 지위라는 이제 표현 자체를 지금 뺐다. 계속 이제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네. 이게 지휘감독 관계가 아닌 것으로 봐야 되는데 마치 이 특사경의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것처럼 네. 한 부분을 삭제했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대통령 지시사항이기도 그렇습니다. 했고 한동- 저희가 많이 다뤘잖아요. 네. 앵커님이 굉장히 열받아 하면서 내가 네. 똑바로 들었는데 했던 그 내용입니다. 한동훈이 계속해서 시행령 그 수사 무한 확대했잖아요. 예. 그래서 법령에 따라서 검사의 권한을 혹시 수사권을 법 시행령으로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했던 우려를 법률로 아예 못 박아 놔버렸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으로 정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지금 검사들이 그 검찰이라는 어쨌든 껍데기는 좀 유지를 한 건 맞아요. 네. 그래서 3단계 그 규정,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이 3단계를 2단계로 줄여야 된다. 이게 행정조직으로 했었는데 그거를 3단계로 그대로 두지만 실제로 그 대자를 빼버리고 대공소청을 그냥 공소청으로 고등공소청을 광역공소청으로 그래서 네. 사실은 우리가 광수대가 있어요. 그 경찰에. 그 광수대는 다 국수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 광역공소청은 나중에는 공소청으로 흡수돼가지고 2단계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3단계는 유지가 됐지만 실제로 행정기관 하처럼 하가 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거고 네. 신분 보장 관련해서 거의 법관의 신분 보장하고 거의 동일하게 해놨는데 검사가 이제는 징계로 파면이 가능하도록 네. 징계로 그러니까 탄핵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처럼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요거 예. 그런 진짜 부분들 꿀맛이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성남 FC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네. 검사들이 전국 검사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공판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장이 뭐 어디에서 왔냐 어느 검찰청 성남 소속도 아닌데 왜 들어왔냐 하면서 난리가 맞아요. 났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더니 이번에 공소청법에 그것을 합법화시키는 규정을 슬그머니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예 차단시켜서 지금 성남 FC와 같은 그런 그 재판에 개입하는 재판 검사로 나가는 그 이 남용을 그 차단시키는 그런 그런 거를 삭제시켰다는 거하고 또 37조를 보시면 이게 검찰총장이 윤석열 같은 경우에 월성 원전 같은 사건을 자기의 그 친윤 검사장인 이두봉 검사장이 있는 대전에다가 맞아. 멀쩡히 다른 데 있는 사건을 막 옮겨놨어요. 네. 그리고 김학의 출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안양지청 관할이거든요. 법무부기 때문에. 네. 근데 자신의 친윤 검사가 있는 수원지검으로 그냥 무작정 옮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윤석열 같은 이 관할을 막 맘대로 막 해가지고 검찰총장이 맞아. 전체적으로 검사 동일체로 이렇게 작동시키는 이 부분을 검찰총장을 삭제함으로써 관할 내에서 검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거를 만들었다는 거 하고요. 또 검사가 수사에 개입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경찰이 잘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직무배제 요구권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아예 삭제를 시켰습니다. 오. 공소청법에. 예. 경찰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잘 진행할 수 있고 나중에 검사는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전에 검찰청법에 직제 규정 있잖아요. 공무원 조직. 이것을 다른 모든 행정 공무원들은 다 시행령이나 이런 데 다 넘어가 있는데 검찰청법만 무슨 그 엄청나게 공무원 조직을 법으로 다 해놨어요. 아. 그래서 그것을 막 다시 바꿀 수 없도록 하는 그래서 이 직제 규정을 전부 다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으로 다 보내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행정 공무원 기관화
만들었다 네. 말씀드리고 아. 그다음에 우리 계속 왜 6개월 더 연장시킬 수 있다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청이 폐지돼도 없어지더라도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6개월 뒀다. 이거 맞습니다. 계속해서 문제 제기했었죠. 그게 이제 좀 더 줄어들었다. 한 90일 정도로 3개월로. 검사가 사건 정리하는 기간을 한 90일 정도로 줄여놨다. 네. 그래서 6개월까지 막 하면은 바로 그 총선 1년 전입니다. 그때까지 막 수사권 가지고 막 계속 할 수 있는 것을 90일 정도로 줄여놨다. 아유, 좋습니다. 그래서 공소청법은 사실은 좀 외관을 검찰총장은 그대로 두고 그게 이제 위헌 뭐 이렇게 논란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두고 3단 구조로 만든 이런 정도는 해놨지만 네. 실질적으로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다 다 차단했다. 차단시켰다. 네. 그런 의미는 고맙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조선일보가 어떻게 평가했냐 하면 강경파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이렇게 기사를 내고 있어요. 네. 조선일보는 검언유착으로 비판을 받는 그 언론사잖아요. 그래서 검사들하고 계속해서 이 수사와 가지고 서로 장난질 치는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조선일보는 이 규정, 이렇게 정리된 규정이 무슨 의미인지 조선일보가 잘 알아요. 그래서 강경파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이렇게 강경파도 아니지만 네. 그렇게 논평을 내놓은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비판하면 이 법은 잘된 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제가 우리 김용남 검사님 입틀막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이제 오랫동안 다뤘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좀 자체 정리한 겁니다. 다뤘는지 몰랐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본 검사님을 탓하셔야죠. 네. 아, 지금 이제 수기 과정은 아니고 이 설명 듣는 자리니까 어떻게 정리되는지 아시겠죠, 검사님? 예,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중수청법부터 그러면 이제 설명드릴까요? 네. 중수청법으로 이제 넘어가 볼까 하는데 중수청법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수청법은 제일 중요하게는 그 검사의 수사지휘권. 그러니까 사실상 수사지휘 할 수 있는 중수청의 수사관이 수사 개시하면은 공소청 검사한테 수사 개시 통보하고. 통보, 사실상 보고죠. 수사 사항을 계속 통보하도록. 네, 추가 그리고 입건할 때 요청할 수 있고. 의견을 또 제시받고 그건 지휘 관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막 뭐 입건해 나 이거 수사 이렇게 너 보니까 누구 뭐 이재명 대표 옆에 더 입건해 뭐 범죄 사실 더해 이렇게 할 수 그렇지. 있는 이 사실상의 수사지휘권이 가장 독소 조항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결단으로 네. 완전히 삭제해 버렸다. 아, 요거를 그 제일 말씀을 우려했거든. 드립니다. 가장 요거 제일 저기 네. 저 45조. 5조입니다. 저거를 네. 우리가 제일 우려했었는데 요거는 그냥 통으로 삭제했다. 통으로 삭제하고 예. 또 사이버 범죄 계속 막 문제 제기하셨잖아요. 뭐 아. 너무 모든 게 사이버지 지금 그렇지. 인터넷 세상에서 그러셨는데 사이버 범죄를 국가 핵심 기반 시설 해킹하는 범죄, 산업 기술 유출 관련해서 국가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요 범죄로 완전히 줄여놨습니다. 제한을 했군요. 그래서 그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해서 사이버 범죄로 무한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완전히 차단시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행령 아까 한동훈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시행령으로 범죄를 다 이게 위임을 해놨었어요. 처음에 중수청법에 이제는 법률 조문을 하나하나 넣어놨어요. 무슨 법만 수사할 수 있도록 몇 조만 그렇게 해서 굉장히 수사 대상을 명확하게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래서 우선 수사권 관련해서도 이거는 추후에 나중에 이제 국수본하고 관계해서 중수청이 왜 우선 수사권 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는 폐지해야 된다고 삭제해야 된다고 주장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좀 축소는 시킨 건 맞습니다. 요번에 그래서 우선 수사권을 중수청이 가지는데 다만 그 중에 다 가지는 것은 아니고 1호 부분에 대해서만 가지고 하는데 요거는 나중에는 아마 또 개정을 통해 가지고 국수본하고 교통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뭐 법은 잘 모르지만 이번에 이 법안 자체가 제가 생각했던 거랑 상당히 흡사하게 된. 아니 그 우선 수사권 같은 경우는 네. 예를 들어서 조상우 보좌관의 의견이 나는 의견 좀 타당해 보인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 네네네. 요거는 또 살렸더라고.
야, 내가 나는 그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한테. 아니 근데 저는 그게요. 네. 이게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네. 수기와 토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집단 지성의 힘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사실 우리 앵커님께서 법에 대해서 잘 알거나 전문가는 그러니까 아니지만 아예 모르니까. 여기에서 누구보다 그 수기를 가장 길고 오랫동안 했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모셔가서 이 이야기 듣고 들어보고. 저분들 모셔서 그렇지. 저 이야기 듣고 예. 토론도 하고 막 하면서 예. 그 과정에서 생각이 정리가 되신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거기에 가깝게 지금 진짜 그렇게 됐어요. 맞습니다. 네, 제가 뭐 이거 그러지 마세요 표정들. 왜? 제가 뭐 제장하는 게 아니고. 예.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이제 막 다양한 의견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부 입법안이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다 듣고 이거는 반드시 이 정부 입법안이 통과가 돼야 된다는 다 듣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딱 나온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 법안이 약간 좀 내 감수성이랑 너무 잘 맞아. 네. 맞잖아요. 그 목격자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어찌됐든 결과는 지금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는. 그렇죠. 아니지. 그만큼 이번에 이 결정이 상식적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 다 예. 얘기를 여러 가지 들어보고. 아, 상식. 네, 아니 상식. 결국엔 최욱 앵커가 상식의 표준이라는 얘기를 그렇지. 본인 입으로 지금 그건 하고 좀 있는 거만하네. 거잖아요. 아, 좀 그건 그만. 좀 거만해. 우기가 수기했다라고 볼 수 있죠. 예. 아, 죄송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본회의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하루 가셔야 되는 오늘 거죠? 이제 그래요? 그 본회의 올라와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막 격렬 반응하고 있어요. 그 장동혁 대표도 막 이거에 대해서 막 그 엄청 비난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필리버스터 한다고 하는데 법 내용도 잘 아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맞아요. 와가지고 막 계속 엉뚱소리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느꼈던 게 우리가 이 수기 과정, 토론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 어떤 우리끼리 이제 토론을 많이 했었잖아요. 쟁점들 네.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힘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못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안 된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제가 모 방송에 가서 국힘 패널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 검찰 개혁안 어떻게 생각하냐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 패널이 그러면 경찰한테 다 몰아주는 거 아니냐 이러길래 검사는 기소권이 있지 않냐. 검사의 기소권으로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하는 거다 이랬더니 검사가 기소권 가지기로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국민의힘 몰라서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너무 심각한 단계 너무 심각한 시간 아니야. 우리 일반 당원들도 다 아는 이야기를 와. 검사가 기소권을 가지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 너무 심각하다. 아니, 앞으로 토론할 때 좀 그건 껴줘야 거의- 되겠다. 지금 윤석열 정부였어도 코스피 5천 6천 갔을 거다. 한동훈 씨. 수준의 한동훈 씨. 이야기하고 똑같은 수준의 맞아요. 이야기. 그러니까 네. 기소권을 검사가 갖기로 했냐고 네. 묻는 거는 야. 그러니까 저는 수계 과정 덕분에 이 법률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올라갔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전 너무너무 값진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검사님 표정만 봐도 검찰 개혁이 잘 됐구나 싶거든요. 자 일단 뭐 어차피 정해진 거고 요건 정해진 이제 뭐 거고.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예. 통과가 될 테니까. 그렇습니다. 중수청법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뭐 시행령 시행규칙 실제로 중수청의 조직을 꾸리고 이런 거를 준비를 잘해서 그렇죠.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처럼 되는 거는 그건 절대로 안 돼. 막아야 되겠다. 예, 그건 안 돼. 사실은 공수처법 통과시킬 때 그것만 하면 상당 부분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제 공수처가 출범하고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보여지는 모습은 대단히 실망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중수청을 그거는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이고 공소처법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 형사사법 시스템이 대단히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 형사사건의 정체가 심각해요. 네. 예, 경찰과 검찰 간의 사건 서로 핑퐁 치면서 결론 안 내는 것 때문에 많은 네. 형사사건 관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네. 이걸 빨리 올 10월 1일부터 시행 전에 준비를 잘해서 맞습니다. 이제는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거냐. 네. 이게 왜냐면 억울하게 고소당했는데 몇 년 동안 계속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도 그렇고 네. 예. 정말 억울한 피해를 당해서 고소를 했는데 결론이 안 나. 이게 뭐 구속도 안 되고 기소도 안 되고 그렇다고 불기소 처분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아니고 그냥 이 상태로 몇 년이 흐른다면 네. 사건 관계자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노릇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효율화를 꾀하는 쪽으로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공수처 말씀은 잠깐 제가 좀 딴지 좀 걸자면 국힘의 반대로 공수처법이 좀 누더기가 된 측면이 있었다는 부분은 제가 꼭 한번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아니요. 자, 그리고 그 유심 작가가 어제 매불쇼에 나와서 검찰개혁 수기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다는 이제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정부를 흔들었다. 뭐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좀 있던데 예. 이거는 제가 뭐 유시민 작가를 편드는 게 아니라 요거는 사실 좀 동의하기 어려운 비판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을 유시민 작가가 조금 길게 자신의 언어로 평가를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덧붙이고 싶지는 않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를 짧게 좀 보고 올게요. 네. 이거는 사실 좀 너무 부당한 비판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 잠깐 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또 국정과제 주요 과제 아닙니까? 근데 그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중수청을 만들고 경찰의 역할을 확대해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한다.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 과정에서 과정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행안부나 법무부, 국무조정실 여기가 주로 아마 국회 쪽 특히 여당하고 소통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수기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수기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되고 그 소통의 기반이면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보고 나면 나는 듣지도 못했다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하라니까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지금 뭐 책임도 안 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해서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터놓고 막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좀 힘들더라도 특히 갈등 의제일수록 또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로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도 뭐 댓글에 그 네. 유시민 세탁소냐 뭐 그러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진짜 어제 방송 나가고 실제로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 바로 공격 못하니까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총리실을 비판하지 않냐 이런 목소리 많았잖아요. 아, 뭐 SNS라든가 그죠? 많았죠.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하게 행안부, 법무부, 총리실을 거론을 했다고. 그래서 좀 아쉽다. 왜 이 얘기를 굳이 또 하냐? 앞으로 또 수기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우리가 매끄럽게 좀 하자는 차원에서 얘기한 건데. 네. 너가 쓰는 거 아니지? 죄송합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예,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앞으로 또 어떤 것들이 변하는지 이런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기서는 또 우리 검사님 활약 저희가 또 기대합니다. 주식 얘기할 때는 우리 생각 언제나 같습니다. 네, 검찰개혁 제일 좋죠. 제일 좋아. 무슨 얘기. 네. 자, 일단 박시동 평론가님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니죠. 네. 코리아 프리미엄 프리미엄. 시대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굉장히 희망찼습니다. 함께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얼마든지 정상평가를 넘어서서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다뤄졌는데 일단 물적 분할부터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 그거 먼저 해야 될 것 야, 같아요. 물적 분할. 제가 이 최대 또 피해자거든요. 네. LG화학에 제가 아주 세게 당했는데요. 예.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이 좋다. 나한테 얘기해가지고 네. 내가 들어갔어. 들어갔죠. LG화. 예. 근데 배터리만 똑대 갖고 나간대. 이게 무슨 장난? 나는 세상에 이런 게 있는 그렇지, 줄 이거. 몰랐어. 이거 화나죠. 화나는 게 아니라 이거 네. 뭐 이런 미친 나라가 다 있나 싶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나의 아픔을 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보도만 주고 있거든요. 관련 이야기 함께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특이한 재벌 구조에서 계속 파생된 문제이기도 한데 기업의 지배 구조 문제죠. 지배 경영권의 남용. 분명히 알토라는 주식을 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알맹이는 쏙 빠지고 껍데기만 남더라.
내가 가진 주식 또는 내가 관심 있는 주식이 언제 그런 일을 겪을지 모른다. 이러니까 당연히 투자를 망설이게 되죠. 일반 주주 보호가 당연시되는 정상적인 자본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상장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습니다. 네. 자, 평론가님. 사실 우리 증시가 작년에 2,300에서 출범해서 작년 만에 지금 6,300 언저리까지 일단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 증시가 온 거는 두 바퀴로 굴러왔어요. 하나는 우리 기업들 실적이 좋은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정부 여당이 우리 시장 개혁 조치, 정상화 조치를 줄기차게 해와서 그렇습니다. 그 신뢰로 사실 이게 모멘텀이 되면서 네. 이 두 바퀴로 우리 증시가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전쟁 와중에서도 반도체는 잘 팔리고 있다. 기업 실적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전쟁 와중에서도 이런 우리 시장 개혁 조치는 오늘도 뚜벅뚜벅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 저는 이런 걸 확인했다는 걸로 어제 간담회 그거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의미가 있다. 아, 그러네. 예, 여전히 우리 시장에 대한 그 미래를 밝게 보셔도 좋겠다. 우리 지금 할 일 한다 이런 걸 보여주셨는데요. 네. 작년에 있었던 개혁 조치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상법 1, 2, 3차 개정이 있었고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감히 평가하건데 1차 상법 개정안보다도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어저께 나왔던 얘기가요. 아, 어제 나온 얘기. 예,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늘 문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뭐가 문제야라고 야 주범을 불러봐, 구속시켜, 범인 잡아와 그러면 범인을 3명을 잡아오든 10명을 잡아오든 1명을 잡아오든 꼭 들어가는 게 바로 이거예요. 중복 상장입니다. 아, 물적 분할. 예. 중복 상장.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늘 이제 학계에서든 여기서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예 대놓고 원칙적 금지라는 선언이 나온 거예요. 저는 이거 혁명적이라고 봅니다. 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차 상법 개정에서 나왔던 주주보호 원칙들 그것만큼 중요한 혁명적인 조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오, 좋아. 구글 세계적으로 포털 시장을 다 휩쓸었죠. 음. 유튜브 지금 다 유튜브 세상이에요. 네. 제미나이 AI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미국으로 치면은요 알파벳이라는 기업 하나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은 알파벳이 상장됐다가 야 구글이 잘 돼, 구글 빼, 유튜브 빼, 제미나이 빼, 맞아. 웨이모 잘 돌아다니니까 빼라고 해서 수십 개로 분할 상장됐을 거예요. 예. 근데 알파벳이라는 기업 모기업 하나만 상장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 잘 되든 유튜브가 잘 되든 이 모든 가치를 알파벳이라는 단일 종목 하나가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알파벳에 투자했던 주주들이 사업이 번창하면 할수록 그 기업 가치를 그대로 수익을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어땠습니까? 방금 최욱 앵커님 말씀처럼 배터리 사업 잘 될 것 같아라고 해서 화학에 투자했더니 그것만 알맹이를 쏙 빼. 그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말이 안 화가 되네. 나야 정상입니다. 네. 뚜껑이 날아가야 정상이에요. 나 진짜 열받았거든. 그때 내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나 진짜 열받았어. 나는 근데 물적 분할이 뭔지도 몰랐어요. 막 폭락하는 거야. 근데 대한민국 경제 전문가라는 놈들이 방송 나와가지고 이게 뭐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야, 씨, 내가 바보냐? 씨. 맞아요. 저렇게 뚜껑이 열려야 나 정상이에요. 진짜 외국에서 볼 때는 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기지. 네.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해서 평론가들도 그게 뭐 화날 일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그렇게 말했던 나를 사람은- 속이더라니까. 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감히 진짜 말씀드립니다. 제가 과장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그냥 유도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별일 아니에요. 주가가 말해주는데 뭐가 별일 아니야. 와, 나는 진짜 너무 열받. 아니 나 진짜 내가 바보라고. 그러니까 두 번을 죽이는 거야. 예. 일단 그 회사 자체가 물적 분할로 나를 완전히 바보 그렇지, 취급해서 그렇지. 박살을 내놨어. 이미 예. 박살이 나고 있어. 근데 대한민국 경제 전문가들이 다 방송 나와서 이거는요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요 하면서 바보 만드네. 완전 사람을 바보 천치로 만드는 거야. 내 진짜 이름 확 까고 싶네 진짜. 근데 그런 사례가 많아요. 최욱 앵커 그 LG 화학 사례처럼도 네. 있고 뭐 자꾸 옛날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 뭐 3, 40만 원 이상 주가가 가던 게 지금 다 10만 원 언더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카카오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다 지금 앞에서. 개별적으로 분사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 모기업에 투자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수십 차례 사실은 계속 사기를 당하면서 자기가 사실은 누렸어야 될 가치를 뺏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걸 이제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플랜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단 대기업 집단에 들어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금지다라는 건데요. 대기업 집단, 쉽게 말하면 재벌이에요. 공정에서 지정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냥 재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게 몇 개 회사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92개
대기업 재벌 집단이 있습니다. 62개. 그리고 거기에 산하에 있는 계열사가 2,900개가 넘어요. 대충 재벌은 100개, 계열사는 3,000개 이렇게 외우시면 맞아요. 대충. 100개에 3층 이 새끼들 엄청 쪼개놨네 이 새끼들 진짜. 좀 심각한데. 예, 그런데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시총이 지금 한 5,200~300조 되는데 여기에 자기네들끼리 같은 식구끼리 중복 상장돼 있는 그 시총만 합치면 1,000조예요. 이게 미국의 400배입니다. 이해되시죠? 미국은 중복 상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겠지. 심지어 옆에 있는 사회주의 중국의 10배예요. 대만의 7배, 일본의 5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한 기업에 모였어야 될 이익을 미국에 비하면 400배나 지금 희석해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대기업 집단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100개 회사만 만약에 상장이 됐어야 될 건데 만약에 극단적으로 계열사가 지금 다 상장된 건 아니지만 됐다 치면 100개가 누렸어야 될 이익을 3,000개가 나눠 가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걸 막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우리 시장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주느냐면 이런 거예요. 아, 뭐 최욱이네 집이 부자래. 근데 사람들이 별로 부자 취급을 안 해줘. 왜냐? 좀 있으면 첫째 아들이 그거 집문서 들고 결혼할 때 나갈 거야. 막내딸이 폐물 들고 결혼할 때 나간대. 즉 언제든 분할 상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못 들어가. 지금 부자라고 그래도 그걸 쳐주질 않습니다. 그렇지 못 들어가. 그런데 이제 금지된데 큰아들이 결혼해도 같이 살기로 했대. 뭐 작은 딸이 결혼해도 폐물을 안 가져가기로 했대. 그렇지. 이렇게 되는 순간 뭡니까? 최욱 부자 맞아. 그렇지. 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분할 상장이나 중복 상장이 멈춘다고 하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기느냐? 앞으로 빠져날 이득이 안 빠져나가고 저수지에 갇히겠구나라고 하면 바로 재평가가 들어가서 바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좋다. 우리 시장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엄청난 혁명적 조치이기도 함과 동시에 좋아. 지금 당장 일어날 현찰이에요. 내일 당장 주가가 떠도 할 말 없는 겁니다. 할 말 없어. 너무 좋은 조치입니다. 너무 좋아. 의미를 2번, 3번, 10번 제가 다시 강조해도 제 입장에서는 이건 아깝지가 않습니다. 너무 좋아. 근데 한마디만 좀 보태면 네. 사실은 어제 금융위에서 발표한 중복 상장의 원칙적 금지는 예. 사실은 약간 뒷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최욱 앵커처럼 열받은 투자자들이 많아서 이제는 물적 분할은 시도하지 않아요. 최근에는. 욕 먹으니까. 욕 먹고 뭐 인적 분할도 역시 마찬가지 취급을 약간 받고 있어서 요새는 재벌들의 새로운 유행은 뭐냐면 네. 근데 이거는 어제 나온 내용으로 규제가 안 돼. 뭐야? 그거 얘기해 줘요. 네. 이 최근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네. 우리나라 재벌 기업의 해외 현지 법인의 현지 상장, 해외 법인의 현지 상장. 그러니까 LG전자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LG전자 인도 법인이 있어요. 네네네. 인도에서 뭐 에어컨도 팔고 해야 되니까 거기 법인을 만들었지. 네. 원래는 그게 LG전자의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그렇겠죠. 비상장 회사였죠. 네. 근데 이거를 LG전자 인도 법인을 인도 증권 시장에 상장을 하는 거야. 네. 현지에서. 와, 그것도 일종의 물적 분할 아니야? 사실은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은데 이게 중복 상장은 아닌 거야. 왜냐하면 한국 증시에는 LG전자가 상장돼 있고 이거는 인도 증권 시장에 상장이 되는 거잖아요. 와.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이 대기업 거버넌스의 어떤 면에서 이제 항상 나쁜 쪽의 선도적 역할은 LG가 그동안 계속 해왔는데 이거는 오래됐어요. 그랬어요? 왜냐면 그랬어. 우리나라의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될 때 제일 먼저 그거를 도입한 기업이 LG 그룹이에요.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선도에 섰지. 선두에 섰는데 이 해외 법인의 현지 상장도 LG전자가 맨 처음에 하고 나니까 이제 현대차가 따라가고 그래서 최근에 대기업 집단의 트렌드는 이거야. 방금 지금 말씀하신 게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인도에서 상장됐어요. 상장됐어? LG전자, 현대차는 지금 인도에 상장이 돼 있어요. 진짜 이제 너무하네. 어제 발표된 내용이 이 현지 상장은 이게 못 막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건지도 앞으로 숙제예요. 알겠습니다. 금융위가 약간 뒷북쳤어 어제. 아무튼 이제 계속 금융위 가고 싶다는. 나 가고 싶다. 나 여기 있다. 아니 또 그렇게 해석이 되나? 이게 좋은 해석이잖아요. 그런 의도는 네, 근데 아니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 원칙을 말한 게 사실은 앞으로 일파만파 영향을 많이 미칠 거예요. 한 말씀은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이런 파생 효과를 말씀드리면 재벌들의
상속 증여 문제와도 이제 앞으로 크게 이제 이게 연관을 짓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상속 예를 들어 재벌들이 어떻게 상속하느냐. 제일 기본적인 수법이 이거예요. 회사가 뭐 100조짜리 회사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지분이 100조야. 그 재벌 회장 그러면 자식이 100조를 벌어서 상속 증여를 받아서 상속세를 내고 가져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돈을 벌어서 지분을 사든지 하는 거예요. 그 돈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려줄 때 어떻게 하느냐. 비상장 회사를 하나 조그맣게 뭐 20억짜리 30억짜리 만듭니다. 증여세가 한 10억 내고 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엄청 합니다. 그래서 몇 조짜리 회사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회사를 상장해서 그 지분이 몇 조가 되면 그걸 팔아서 증여세를 내든지 그 회사랑 나중에 등가로 맞춰서 모 회사를 먹는 방식으로 합니다. 어쨌거나 재벌들의 상장 구조의 상속 증여의 핵심은 비상장 계열사를 키워서 그걸 상장하는 돈 가지고 모종의 시나리오를 다 짜요. 시나리오 1, 2, 3, 4, 5는 다 여기서 변종이 이루어져요. 네. 이게 막혀요 이제. 그 막혀요? 막히죠. 중국 상장이니까. 잘 됐다. 그래서 지금 승계 이슈가 있는 회사들이 갑자기 어제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공법으로 해야 되거나 또는 이 회사가 강제 합병당하지 않겠구나 뭐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일파만파 거버넌스에 다양하게 사실은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신뢰 회복에는 매우 중요한 폐부를 찌른 조치예요. 폐부 찔렀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좀 가다듬어야 될 건 있는데 그건 이제 2분기 안에 구체적인 이제 제도의 어떤 실체를 좀 드러낸다고 하니까 디테일을 좀 우리가 맞춰서 이건 좀 부족하다, 이건 좋다 이렇게 또 저희가 2차 분석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 계속해야 돼. 그런 얘기를 왜 선제적으로 안 해? 이 김용남 의원님이 훨씬 훌륭하시네 그런 부분은. 이거 제 책에 다 나만한 들어있어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 수준을 기준을 너무 높게 잡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중요하네. 지금 히트치고 있는 책 코스피만 그거 말고 그 전에 냈던 대한경제 부흥회에 우리 주식 관련 법령이 바뀌어야 될 몇 시까지 과제를 제가 써놨어요. 거기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좋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어제 중요한 조치가 또 나왔는데요. 코스닥을 정부가 활성화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 활성화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2부 리그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부, 2부로 나눠서 사실상 프로축구 K1, K2처럼 승강제로 간다는 거예요. 승강제. 잘하면 올리고 못하면 2부로 내려가라. 이런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정부가 코스닥을 살린다 하는데 살린다 하기 전에 그럼 코스닥 시장은 도대체 어떤 시장이냐라는 시장의 성격 규정이 먼저 필요했어요. 근데 우리 시장은 그동안 나스닥을 모방한다, 표방한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나스닥은 다우의 2부 리그가 아니에요. 그래 그럼 코스피의 2부 리그가 코스닥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운영할 때는 어때요? 누가 봐도 다 2부 리그처럼 생각을 해요. 코스닥에서 커야 코스피로 넘어가고 코스피에 못 가는 애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좀 열등하게 2부 리그처럼 취급을 했는데 아예 그냥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대놓고 인정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해보니까 그래 그렇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일본 방식이에요. 일본은 차라리 2부 리그를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여기서 잘 키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아예 현실을 인정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 내에서 다시 부를 나누는데 정확하긴 2부지만 3부로 나눕니다. 코스닥 내에서 1부는 쉽게 말하면 프리미엄 리그예요. 얘네들은 아주 잘하는 회사. 한 150개, 200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여기를 꼽고 그 밑에 있는 회사는 성장 리그. 앞으로 기술도 좋고 신기술도 있으니까 좀 클 회사들. 그다음에 3부는 곧 퇴출 예정인 애들. 그대로 치면 이제 영창 간 애들 있죠. 조만간에 정신 못 차리면 내는 진짜 퇴학이다. 이런 애들. 가야 돼. 이렇게 딱 3부로 나누어서 코스닥을 관리하겠다는 거고 1부가 중요한데 그럼 1부는 왜 뭐가 좋으냐라고 하면 그동안 코스닥에 투자할 때 옥석을 우리가 가리고 싶은데 삼성전자, 현대차 다 알지만 코스닥에 가면 뭐가 좋은 회사인지 우량한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아예 갈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다가는 롱텀 베이스로 장기적으로 투자가 가능하게 ETF 같은 것도 새로 만들고 새롭게 지수를 또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롱텀 베이스로 연기금 자금도 확실하게 들어가는 그런 좋은 시장으로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중간에 있는 성장 시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국민성장펀드 같은 데서 돈도 좀 넣고 기술 개발이 필요한 펀드들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줘서 여기서 돈을 확 넣어서 여기서 확 떠서 일부 리그로 올라갈 수 있게. 좋다. 그러면 여기 기술 있는 회사에 만약에 일찍 투자한다면 소위 말하는 10배거가 나오는 10배, 100배 이렇게 나오는 회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원을 이쪽에 몰겠다 이런 거고요. 3부에 걸려 있는 문제아 집단들, 죄송한데 문제아를 너무 낙인 찍는 건 그렇습니다만 똑바로 안 하면 퇴출될 거야라고 경고받은 집단들에 대해서는 조기 탈퇴 프로그램을 가겠다는 거예요. 빨리 상장 폐지 시켜버리겠다. 살고 싶으면 확실하게 개선해라. 경고이면서 동시에 이제 좀 채찍을 좀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퇴출도 좀 빠르게. 그래서 퇴출 목표도 원래 50개였는데 150개까지 올리겠다라고 해서 빨리빨리 그냥 청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 보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의 메커니즘을 좀 더 뭐랄까 생동감 있게 바꾼다. 그렇지. 예, 그게 이제 코스닥 시장을 살리겠다는 큰 틀에서의 규제 변화가 지금 예고가 되어 있고요. 아, 그럼 코스닥 굉장히 활성화되겠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제안이고요.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이런 것들은 좀 굵직굵직해요. 근데 아니 그 최근에 제가 느낀 거는 이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좀 깐깐하게 하니까 네. 그 밑에서 그 질문 받기 힘들어하는 공무원들이 그 질문에 난처하기 싫어서 대책을 좀 깐깐하게 내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대통령이 세게 질문하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요즘 나오는 대책들이 좀 깐깐하기도 하고 또 네. 대통령이 이것까지 알까 싶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그 소개해드리면 네. 이제 M&A 같은 것들을 활발하게 하겠다는 대책이 이번에 또 들어왔어요. 이거는 시장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만 꺼낼 수 있는 얘기거든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있어요. 사고 싶어. M&A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안서를 낼 거 아닙니까? 니네 회사 내가 사고 싶다. 너 집에 거 나한테 팔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대주주예요. 그러면 그 제안을 나만 봐요. 나랑 협상해. 그래서 나는 프리미엄을 얹어서 팔든가 싫으면 거부시켜버려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자금이 딸려, 기술이 딸려. 아, 회사 입장에서 경영진도 바꾸고 싶어. 그런데 그 제안이 있다는 걸 몰라. 근데 이 기회를 대주주만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많아요. 만약에 이 기회가 있었다는 걸 소수주주들이 알았다면 우리 다 같이 팔자 이러면 팔렸을 수도 있어요. 건강한 매기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오케이. 이게 안 돼요. 근데 이게 나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런 어떤 정식적인 제안들이 오면은 네. 무조건 공시하도록 하라. 아, 제안만 들어와도 공시해라. 이거는 이 정도까지 대안으로 나온다는 거는 투명하다. 시장의 뭐랄까 메커니즘이나 이 본질을 꿰뚫는 거예요. 아. 소수주주한테 차별됐던 기회들, 이쪽 주가는 계속 눌러내는 여러 가지 원인들, 그다음에 지배주주들한테는 이익이 되는 수많은 구조들을 다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좋네. 그러니까 좋아. 공시하도록 하는 건 이제 시작이고 네. 매우 중요한 조치죠. 근데 전국적으로는 이제 경영권을 넘기는 그 주식 양도가 이루어질 때는 미국 같으면 이거 법으로 강제 안 해도 사실상 경영진이 갖고 있는 주식 외에 소액 주주의 주식까지 다 100% 공개 매수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심한 경우엔 얼마 전에 모 항공사 관련된 그 주식은 네. 이 소위 회장님 일가 주식만 시가가 10,000원인데 70,000원씩 샀어. 그래서 경영권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다른 주주들은 못 팔았어. 안 사주니까. 근데 그 주식은 여전히 10,000원이야. 회장님네만 70,000원씩 받고 판 거야. 근데 이거를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도록 네. 이게 한때 이제 50%까지는 그러니까 총 발행 주식의 절반까지는 공개 매수하도록 하자라는 안은 나온 적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의 이 거래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100% 공개 매수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는 미국은 법으로 강제 안 해도 알아서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법률이 필요 없는데 네. 우리는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안 하거든. 그렇지. 그래서 같은 가격에 팔고 소액주주들도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훨씬 그 주식들이 값어치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사실 이게 지금 다음번 상법 개정안에 또 토픽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여기 5명이 있는데 뭐 15 뭐 이렇게 갖고 있는데 최욱만 대주주라서 한 30을 갖고 있어요. 최욱이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 이 매불쇼를 사고 싶은 사람은 전부 다 원래 다 살려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최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다 살 필요 없어. 내 거만 사면 이건 다 먹는 거야. 넌 내 거만 사면 돼. 그래? 진짜야? 보니까 진짜야. 최욱만 사면 여길 다 먹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최욱이 내 거만 사는 대신에 나는 30% 갖고 있지만 70% 쳐줘라. 이래가지고 프리미엄 받고 팔아버려요. 근데 그 최욱이 받는 프리미엄은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 걸 할인해서 가져간 게 그거예요. 와, 사기네 그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외국은 이게 왜 안 되냐면 그 사실이 발각되는 순간 너 최욱한테 프리미엄 2배 쳐줬지. 내 것도 2배로 쳐줘. 이러면 응해야 돼요. 아, 그래. 네, 그게 의무 공개 매수예요. 잘했다. 무조건 사라 이거예요. 네가 프리미엄 준 만큼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하라 이거예요. 그거 잘했네. 그렇게 되면 내가 최욱을 비싸게 주고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어요. 그래서 외국은 이렇게 대주주만 할증해서 팔지가 못해요.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지. 근데 우리는 이제 의무 공개 매수를 두는 순간
이런 식으로 대주주가 특혜를 보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그 근데 특혜가 아니야, 사기야. 사기죠. 근데 그게 가능한 거는 처음부터 이 제안이 들어왔다라는 걸 우리가 공시하는 모르니까.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첫 단추가 껴진 거예요, 어제. 오케이. 네네네. 야, 아니 그 우리가 몰라서 이 사기가 너무 많아 주식시장에. 알면은 뚜껑 열렸어요. 뚜껑 날라간다 진짜. 화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개혁됩니다. 야, 진짜 우리나라 너무 많네. 언론 기사, 경제 기사에서 흔히 언급되는 단어 경영권 프리미엄. 그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뭐 넘겼다 이런 기사 내용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네. 영어로 번역을 못해요. 아. 왜냐면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없어. 아, 거기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없지.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찾질 못해서 번역을 못해 이거. 아유, 부끄럽다 진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화 많잖아. 예. 이런 진짜 큰 사기는 화 안 내. 나는 그게 너무 화가 나 또. 아, 진짜. 아무튼 이 중동 돈 잃으면 화내. 앞으로 화내요. 근데 아무튼 이 중동발 위기 속에서 예.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장의 개혁 조치가 이렇게 뚜벅뚜벅 앞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희망입니다. 네. 아유, 그런 너무, 말씀 너무 드리면서, 좋습니다. 네, 저 이야기를 올라가도록 좀 하겠습니다. 나누고 네. 싶습니다만 또 빨리 가셔야 되니까 아, 좋다.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겠어요. 아유, 아쉽네. 좀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박시동 평론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굉장히 짧게만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예. 저희가 2차 종합특검 예. 출범했는데 이거 반드시 꼭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중요하죠. 근데 지금 이게 관심도에서 좀 많이 밀려나 있어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임태훈 소장님이 매불쇼 나와서 2차 종합특검 지금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그러잖아요. 아, 응원 좀 해줘라.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떠났는데 네. 잘 되긴 뭐가 잘 되냐. 내가 취재해 보니까 지금 여기 그야말로 자포자기 상태다. 그래요? 이거 심각하다. 이거 호루라기 불어야 된다. 안 되는데 그럼? 라고 외치고 있는 한 기자가 우리나라에 예. 살고 있었으니 바로 일요시사의 오혁진 기자입니다. 박수로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임태훈 소장님이 오혁진 기자 입 꼬매버리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왜 그런지 모르겠다. 아니 지금 잘 돌아가고 예. 있는데 너는 왜 자꾸 분란을 만드냐. 오혁진아 너 나이도 어린 놈의 자식이. 어떻습니까? 안 했어. 네. 아니 뭐 허위에 가깝다 뭐 이런 말씀하신 거요? 아 보셨군요. 네, 봤는데 아 보셨군요. 그렇게 지적해 주신 거 저도 이해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부 상황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좀 판단이 좀 다를 것 같아요. 해석의 영향이라던가. 예. 근데 제가 그 지금 종합특검 안에 계신 한 명한테만 얘기 들은 게 아니에요. 네, 3명 이상입니다. 아 그래요. 뭐 경찰도 있고 군 뭐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근데 자포자기 상태다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저번 주에 임태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의지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왜 자포자기 상태냐면 예. 이게 타 특검팀하고 트러블이 있었던 건 팩트거든요. 자료 인계 과정이라던가 어쨌든 1차 특검팀이랑 네네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팀도 마찬가지고 내란 특검팀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지금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되게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란과 관련된 수사는 사실 뭐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요? 지금 네. 김명수 전 합참의장 입건한 거 네, 있잖아요. 입건했죠. 이게 6명 입건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합참 수뇌부. 예. 이게 종합특검에서 맨 처음 인지했던 게 아니에요. 이게 박정원 그 조사본부장께서 군사경찰들 10여 명 파견하면서 원래 국수본에서도 알고 있었고 그 민주당 국방이라던가 정보위에서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합참으로부터 그 뭐 단평명령 문건 네. 그걸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브리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특검팀 내부에서 어떤 좀 이견이 있었냐면 예. 이거를 입건을 하는 거를 브리핑하는 게 맞아? 라는 이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네 입건했어라고 브리핑을 해버리는 거는 피의자한테 우리가 너 앞으로 수사할 거야. 그러니까 너 증거 인멸해. 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입건 브리핑 한 다음에 저 김명수 전 합참의장한테 전화해봤어요. 지금 없는 번호 뜹니다. 개인 번호. 휴대전화 바꾼다 보네. 네. 핸드폰을 바꿨는지 번호만 바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제가 가장 많이 좀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정보사 문제인데 정보사. 지금 정보사나 무인기라던가 뭐 잠수함 침투 이런 걸 준비했다라는 그 수사 담당하는 사람들은 정해졌어요. 근데 팀이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내란 특검 팀에서 노사원 수첩을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팀이고
그다음에 정보사 수사를 담당했던 거는 군조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박정조사 본부장께서 그 군사경찰들 10여 명을 파견을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수사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기에 좀 독려해 주시고 좀 지원을 확실하게 많이 해주신 건 맞아요. 근데 군 검사들이 왔다가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복귀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정보사에 대해서 공부를 다 끝냈던 사람들인데 물론 내란 특검팀에서 공소 유지를 담당했던 검사였기 때문에 다시 복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측면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버리면 이거 종합특검팀에서 그 정보사 공부 다시 해야 돼요. 아 그러면 시간이 무한정 네. 걸려. 그러니까 지금 내란 특검팀에서도 정보사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는데 공부하는데 3달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그럼 종합특검팀에서 이미 또 다시 3달을 허비해 버리면 못해. 수사 못해요. 맞습니다. 내란 특검팀에서 이미 공부 다 끝내고 뭐 공작 비문이 어떻게 작성되고 그 문건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까지 다 파악해 놨거든요. 공부 다 끝내가지고. 근데 지금 한 달 지났어요. 지금 언론에서도 대놓고 인력 수급이 좀 너무 더디다. 수사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네.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잘 되고 있는 거 맞아요. 내란에 대한 수사는 글쎄요. 저는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좀 잘 그럼 모르겠어요. 핵심 문제는 뭐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핵심 문제. 그걸 알아야 돼. 핵심. 내란 특검팀과 종합 특검팀의 수사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합참 의장 관련해 가지고도 어쨌든 증거 부족 때문에 우리 그 무혐의 처분했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그럼 과연 종합 특검팀에서 어쨌든 수사에는 착수하겠다라고 브리핑을 했는데 지금 그 관련된 자료가 충분히 있냐? 잘 모르겠어요. 관련된 자료가 충분치도 않고 그 자료를 토대로 수사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입건했다라고 브리핑을 했던 건 너무 섣부른 거 아닌가. 내부에서 그런 우려가 지배적이에요. 제가 한 가지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종합특검팀이 꾸려졌으면 네. 모든 언론에서 달라붙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 단기 계약이라도 임대를 해서 굉장히 따라붙고 얘네들이 수사를 잘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없어요. 그리고 종합특검팀 옆에 담배 피는 데가 있습니다. 뭐 수사관분들 담배 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자들은 글로 가가지고 수사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이런 거라도 물어봐야 돼요. 없다니까요.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거든요. 아, 네. 기자들이 종합특검팀 앞에 네네. 한두 명밖에 없어요. 지금 그리고 종합특검팀 사무실 내부가 어느 정도로 열악하냐면 네. 예를 들어서 뭐 민원실, 뭐 영상 녹화 조사실 이런 데가 있으면 플라스틱으로 뭐 끼워놓고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A4 용지에 적어가지고 지금 붙여놓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산이라던가 그런 것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이 근데 왜 부족해요? 지금 일단 아직 그 국회에서 다 통과가 안 됐습니다. 아 네네. 그래요. 그리고 2차 종합특검 관련해서 예산이 통과가 안 됐어요? 지금 제가 언제 통과될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아직 다 통과되진 않았어요. 왜? 그리고 왜 특별수사관 채용과 관련해서도 원래 3월 중순까지가 그 변협의 공지 사이트 올려놓고 변호사들을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한다고 종합특검에서 밝힌 적이 있어요. 원래 3월 중순까지가 마지막 그거였어요. 3월 말까지 늘린다니까요. 지금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지원자가 없어서 안 가려고 해요. 참. 이게 그 언론에서 관심을 못 받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네. 네. 예산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는 거는 조금 그건 좀 이상하죠. 정확한 표현은 아닐 그런가요? 것 같고 집행이 안 되겠지.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이제 2026년도 예산안을 네네네. 통과를 시켰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예산이 내려오는데 실제로 돈이 내려오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 1, 2월 달에는 거의 안 내려와. 이게 3월 넘어가야 돼. 그래요. 좀 늦어요. 이게 시차가 있어.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금 예산이 아직 안 내려오고 있는 거 맞아요, 아닌가 맞아요. 싶은데요. 맞습니다. 예. 걱정되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됩니다. 네. 우리라도 좀 가끔이라도 좀 관심을 그래야 가져야 될 될 것 것 같아요. 같습니다. 예. 너무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더 좀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사를 썼던 거는 제가 2주 전에 썼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예, 좋겠지 우리도 다. 그래서 제가 특검 안에 한번 갔다 왔어요. 2차 종합특검. 네네네. 네. 제가 뭐 조사받은 건 아니고 면담 네. 차원에서 한번 미팅을 했는데 네. 저는 좀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던 게 뭐냐면 네. 거기 담당하시는 이제 군 관계자, 경찰 관계자분이 어떤 거부터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기자한테 오역질 물으면 할 때? 어떻게 해? 그래서 많이 심각한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정보사만 취재를 했다 보니까 정보사에서는 이런 게 문제였던 것 같고 판교에 누구누구가 왔고 여기에 뭐 특수대대장이 있었다는 건 HID 전부를 동원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내란 특검 팀에서 공부를 다 끝내는데 수사를 정말 좀 정밀하게 접근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기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종합 특검 팀에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캐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정보사 관계자들을 이제 그 내란 특검 팀의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진술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제가 말씀까지 드렸어요. 굉장히 심오해 있는 상황이에요, 진짜로. 예. 그 임태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분주한 상황인 거 맞아요. 네, 의지도 예, 있고. 예.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뭐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지금 팀 구성도 안 돼가지고 네. 미비하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언론에서 좀 특달같이 좀 달라붙어서 네. 종합특검 팀이 어떻게 수사를 잘하고 있는지를 해야 되는데 맞아. 모르겠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되게 좀 안타깝고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계속 취재할 가치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까지 들어요. 아, 그러면 안 되죠. 네, 유일한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기자들이 안 붙는다는 거는 그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안 붙는 거니까. 그럼 왜 그래요? 아니 나오는 게 없으니까. 아, 나오는 게 없어요. 아니 나오는 게 있으면 기자들이 붙죠. 당연히 그 앞에서 진짜 이른바 뻗치기를 하지. 그쵸. 근데 기자들이 없대는 거잖아. 없어요. 네. 그리고 그 김명수 전 합참의장 그 이권 브리핑했을 때도 그 백브리핑이 이루어지고 나서 불만이 조금 많았어요, 기자들이. 왜요? 약간 뭐 이권 하나 했다?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내용이 뭐 없는데 내용이 약간 없다. 이러면서 불만이 좀 많았고. 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내용을 추가로 특검이 할 수 있는지를 뭐 기자 이제 다른 분들이 좀 취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취재를 하시긴 하는데 막 되게 많이 안 달라붙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라도 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혁진님 정말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부는 이쯤에서 마무리해 줄까 하는데요. 우리 검사님은 하실 말씀 다 하신 거죠? 제가 아까 또 입틀만 논란이 있어서 욕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근데 그 보니까 출연진은 2부가 훨씬 좋은 것 같아. 2부? 지금 1부 끝나고 이제 좀 이따 2부 하는 거 아니에요? BTS 이번 토요일에 아시죠? 네, 알죠. 네, 지금 당연히 난립니다. 그러니까. 예, 그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또 다루기 위해서. 재미는 2부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참 1부 재밌었어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뭐 댓글이 아주 시끄러운데 말이지요. 네, 여러분의 이런 비판들 제가 다 새겨 듣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뭐 다 좋은데 뭐 또 우리 매불쇼가 어떤 뭐 특정 유튜브와 뭐 동기화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사실 아니죠.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봐도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주 핵심적인 이슈마다 항상 달랐습니다. 기조가. 네. 뭐 제가 그 나열하면 또 좀 추잡스러워서 얘기 안 하겠는데 여러분 좀 근거 있는 얘기 좀 해요 좀. 물론 뭐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지만 2부 출연자 놀랐다 지금. 네. 아니 아무런 근거 없는 얘기를 해. 아니 결정적인 이슈 터질 때마다 항상 달랐는데. 죄송합니다. BTS 갑시다. BTS 가야죠. 다이너마이트 가야죠.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